시모집.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아 참, 이거 저희 엄마가 어머니 드리라고 가져온 건데요. 깻잎장아찌랑 깍두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반찬 가게 하시잖아요. 이번에 새로 만든 거라고 한번 맛보시라고 싸주셨어요. 일단 이거 냉장고에 넣어둘까요? 됐고, 일단 여기 앉아봐라. 어, 네. 일단 그럼 바닥에 둘게요.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지혁이 너가 말할래? 아니요, 엄마가 말하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오빠 집에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너네 둘 파혼하는 게 좋겠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결혼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오빠 무슨 일이야? 저번에 만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소리 없었잖아. 언니 왜 그러세요? 집에 무슨 일 생기신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 대봤자 씨알도 안 먹힐 거 아니까 솔직하게 말하마. 우리 지역의 장래를 위해서 너가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지역이 얼마 전 사법고시에도 합격했고 앞날이 창창하지 않니? 지원도 그만큼 받아야 더 쭉쭉 올라가는 거고. 근데 너희 집안은 너무 평범하지 않니? 아버지는 공무원이라서 모아놓은 재산도 없을 거고 너도 평범한 회사 다니느라 연봉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건데 그 돈으로 우리 지역이 지원하기 영 부족하지 않니? 오히려 우리 지역이가 너네 식구 먹여 살려야 할 판인데 우리 지역이가 그러려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마침 지역의 앞날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집안의 여자가 나타났단다. 곧 만날 예정이고 거긴 부모 둘 다 법조인이라서 우리 지역이 든든히 밀어줄 수 있고 여자는 건물주라 경제적 능력이 풍족해. 그 여자랑 결혼하기만 하면 우리 지역의 앞날은 걱정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너가 우리 지역이 정말 위하고 사랑한다면 네가 이쯤에서 빠져주는 게 좋겠다. 이미 지역이랑도 그렇게 합의를 봤어. 아니, 그게 무슨... 오빠, 이게 사실이야? 그럼 지금까지 바람을 피웠단 거야? 아, 바람은 아니고 꼭 그 여자랑 선볼 예정이야. 여자 쪽에서도 여자 관계 깔끔한 남자를 소개받는 게 좋지 않겠어? 보통 집안의 여자도 아니고. 솔직히 널 사랑하기도 하고 나 사법고시 합격할 때까지 너가 든든히 지원해줘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서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스펙에 너같이 평범한 여자를 만나는 건 너무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더라고. 결혼은 현실이란 말 들어봤지? 결코 사랑만으로 이어질 순 없는 게 결혼이야. 마침 내 앞날을 든든히 챙겨줄 여자도 나타났고. 아니, 어떻게 날 두고 그럴 수가 있어?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언젠 나만 사랑하겠다고 평생 같이 살자고 있으면서 나이 서른에 그런 말 믿는 건 너무 순진한 거지. 그리고 너도 네 형편에 맞는 남자를 만나는 게 편할걸? 내가 고시생일 땐 너랑 어떻게 수준이 맞다고 쳐도 지금 너랑 내가 얼마나 다른 위치에 있는데? 너도 나랑 결혼하면 검사 남친 수준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 거야. 이건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해. 그래, 지혁이 말이 맞다.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법이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파혼하고 너도 너한테 맞는 사람 찾으렴. 결혼식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혼하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미 집도 마련했고 가구도 다 사놨고 청첩장도 다 돌린 마당에 어떻게 이런 통보를 하세요? 중매 소식을 이제야 들었는데 그럼 어떡하니? 위약금이나 그런 건 우리 쪽에서 다 감당할 거고 너도 정신적 충격이 꽤 클 테니 신혼집이랑 가구 그런 건 너 다 가지렴. 나를 위로금도 챙겨줄 테니까 너한테도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거다. 아,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랑 제 가족이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세요?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3년을 뒷바라지한 내 생각은 안 해? 그냥 조건 좋은 여자란 이유로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못된 건 맞지. 하지만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야. 자기한테 유리한 건 무조건 쟁취하는 게 맞지. 솔직히 너 같아도 이런 선택하지 않겠어? 네 앞에 부잣집 재벌 남자가 나타난다면 너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냐고. 결혼에 있어서 사랑은 가장 부차적인 문제야. 평생 함께 살 건데 당연히 배우자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력이 중요하지. 그게 평생 네 삶을 책임져 줄 건데. 사랑이야 뭐 지내다 보면 생기는 거고. 너랑 나도 그냥 같이 공부하다가 정이 싹 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네.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어. 그렇게 실망할 건 없다. 너네 부모님도 너한테 우리 지혁이보다 더 조건 좋은 남자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나처럼 파혼시키고 그 남자 만나라고 할걸? 부모 마음 다 똑같은 법이다. 내가 섭섭지 않게 위로금 챙겨줄 테니까 너도 이쯤 그만하고 나가렴. 우리 지혁이 선볼 준비도 해야 되고 당장 내일이거든?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 공부 포기하고 직장 들어가서 받은 월급으로 오빠 학원비, 교재비 지원해줄 땐 너만한 여자 없다고 사법고시 합격하기만 하면 당장 결혼하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바로 이렇게 버리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당신같이 사람 돈으로 보는 사람 아니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 뭐 화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고 가렴. 대신 이날 이후로 구질구질하게 굴기 없기야. 그렇게 굴어서 여자 쪽에서 눈치라도 채는 날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허,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결혼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진 않네요. 그만 소란 피우고 이제 그만 돌아가. 돈 문제는 해결되는 대로 너한테 말해줄게. 얌전히 가서 기다려. 됐어 이 자식아. 내가 그딴 돈 받자고 네 같은 자식이랑 얽힐 것 같아? 다 필요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가는 김에 저 반찬도 들고 가렴. 저런 저렴한 반찬을 누구 보고 먹으라는 거야. 암튼 궁상 맞은 집안이야. 집. 나경이 왔니? 어머, 나경아 울었어? 눈이 왜 그렇게 빨개? 엄마, 아빠, 저 파혼당했어요. 뭐? 아니, 시어머니 집 간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난데없이 파혼이라니. 그 사람한테 선볼 여자가 생겼대요. 부잣집 여자라고, 여러모로 그 사람한테 더 도움 많이 될 사람이라고 저랑 파혼하고 그 여자랑 선볼하고 시어머니가 바람을 넣은 모양이에요. 그 사람도 거기에 동의해서 저한테 파혼하자고 했고요. 아니, 결혼식 한 달 앞둔 사람한테 선이 왜 들어와? 그걸 받은 사람은 뭐고? 그러니까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거절할 수가 없었나 보죠.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지옥의 개도 거기에 동의했다 이 말이냐? 네. 결혼은 현실이라면서 매정하게 파혼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아빠 엄마가 제가 그 자식 지원하는 거 탐탁지 않아 하셨을 때 제가 그래도 이 사람 인성도 좋고 날 너무 사랑해준다고 그리고 분명 성공할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길 찾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큰 소리 떵떵 친 게 후회가 되네요. 정말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네요. 아휴, 보란 듯이 사법고시 합격해서 결혼하겠다고 할 땐 그동안 반대한 게 너무 미안해서 앞으로 더 잘해줘야지 다짐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어? 아니, 당장 계약한 집에 가구에 청첩장도 웬만한 사람들 다 돌려놔서 곧 결혼하는 줄로 아는데 피해를 줘도 이렇게 패를 끼치니?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거 다 저 가지라고 선심 쓰듯 말하더라고요. 위로금도 얹어주겠대나 뭐래나. 다 필요 없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을 했다고 한들 그 결혼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그래, 그 자식은 결혼해서도 지 위로 끌어돌려줄 여자 있음 언제든 배신하고 그쪽으로 붙어먹으래다. 엄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자식도 마찬가지겠지. 정말 사람을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오래 성공하는 사람 못 봤다. 그걸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 잘했다. 그딴 자식이랑 결혼해서 뭐해? 검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럼 다행이라 생각하고 너도 마음 추스리렴.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 우리 딸.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죠. 또다시 이렇게 속삭여서 죄송해요. 네 잘못 하나도 없다. 다 그 자식이랑 그 자식 부모가 나쁜 거니까 자책하지 말아라. 알았지? 네, 감사해요. 한 달 후, 카페. 저, 여기 위로금이랑 집 네 명의로 바꾼 서류야. 나도 꼼꼼히 확인해보긴 했는데 너도 확인은 해야지. 분명히 필요 없다고 말했을 텐데.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그냥 받아. 솔직히 네 월급으로 이런 집 마련하는 거 쉽지 않잖아? 한 10년은 모아야 가는 거잖아. 이 집에 니네 부모님 돈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나도 그동안 나 뒷바라지 해준 여자 아무것도 안 주고 버리는 건 양심에 걸려서 그래.
그동안 쌓은 정도 있고. 나 뒷바라지 해준 값이라 생각하고 받아. 위로금도 꽤 쏠쏠할 거야. 엄마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마련한 거야. 정말 징글징글하다. 원래대로라면 오늘이 우리 결혼식이었어. 꼭 이런 날이 찾아와서 사람 속을 헤집어 놔야겠니?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만난다고 이렇게 독한 짓을 해? 어차피 취소된 결혼인데 뭘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어? 그냥 정리된 시점이 지금이라 말을 한 거지. 그리고 저번에 말했잖아. 넌 감히 근처에도 못 가는 여자라고. 네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은다 해도 그 여자 재산 3분의 1도 못 가질걸? 그 정도로 집안도 빵빵하고 재력도 넘쳐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버지도 전직 재판장이라 내가 배울 것도 많고. 여러모로 너랑은 차원이 다른 여자라고. 참,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여자가 그렇게 궁금한 결혼식 와서 보든가? 넌 근처에도 못 갈 최상급 호텔에서 하니까 밥이라도 얻어먹고 가든지. 특별히 넌 축의금은 안 받을게. 정말 단단히 돌았구나. 네 같은 인간이랑 결혼 안 한 게 나도 천만 다행이니까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이만 간다. 이건 챙겨야지. 그나마 구질구질한 네 형편 좋아질 방책인데. 필요 없다고! 사람들 쳐다보게 왜 소리를 질러? 이거라도 챙겨. 그래 내 마음도 편해지니까. 가방에 넣어놨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관계는 여기서 완전히 끝이니까 이제 서로 갈 길 가자. 너도 행복해라. 미친놈. 3년 후 식당. 결혼식이 벌써 2주 남았구나. 아이고 떨려서 원. 네 아빠 요새 잠을 통 설친다. 딸내미 손잡고 입장하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 있지? 그러셨어요, 아빠?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 걷는 것처럼 걸으시면 돼요.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긴장돼서 원. 아버님, 정 긴장되시면 진정제라도 먹고 가실래요? 제가 따로 챙겨올게요. 아니네, 아니네. 내 친구들도 그냥 들어갔는데 나만 이렇게 요란을 떨 필요가 없지. 친구들이 다 놀리고요. 그렇겠네. 나랑 연습 몇 번 더 하고 가요. 다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셨구나. 우리 환희, 내 사위 될 날도 머지 않았네. 이렇게 든든한 사위가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무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하죠. 나경이 같이 좋은 여자 만난 거 저한테도 행운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나경이 얼마나 이뻐하시는데요. 특히 저희 엄마가 좋아하세요. 아들 둘뿐이라 재미없다고 그렇게 소원해줬는데 이렇게 살가운 딸이 집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생기가 넘치고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빼고 단둘이 데이트하는 날도 많다니까요. 제가 아주 소외감 들어 죽겠어요. 어머, 그러셔? 하긴 아들만 둘이면 그럴 만도 하지. 나도 아들 없다가 이렇게 아들이 생기니까 좋은걸? 그럼. 같이 술잔 기울이며 담소 나눌 사위가 생겨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도 자주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야 좋지만 우리 정서방은 바쁜데 피곤하잖아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아버님이랑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하긴 직장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지. 나도 그거 100번 공감하네. 그럼요. 그 마음 알아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저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잠깐만 받고 올게요. 잠시만 실례할게요. 편하게 받고 오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 아빠도 마음이 변하구나. 저야말로 이제야 엄마 아빠 걱정 덜어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그래도 그때 그 자식이 영 형편없었던 건 아니었어? 그때 걔가 준 집이 5배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걸로 너 혼인 자금도 마련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나고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게요. 그거 받는 게 그땐 그렇게도 자존심이 상했는데 안 받았으면 약간 후회가 될 수는 있었겠네요. 뭐 그게 어디 걔만의 덕이겠어? 그 집 마련하는데 우리 돈 절반도 들어가잖아. 그렇긴 하죠. 어쨌든 여러모로 잘 풀려서 좋아요. 남은 돈으로 조그만 건물도 샀잖아요. 비록 조그만 오피스텔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에이 그게 어디니? 그렇게 건물을 사놓는 게 얼마나 이득인데 월세 꼬박꼬박 나오는 게 아마 쏠쏠할 거다. 그래, 비싼 땅에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대학교 근처니까 방이 빌 일은 없지. 그리고 1층에 공간을 좀 터서 카페를 만드는 건 어떻겠니?
편의점이 바로 옆 건물에 있어서 편의점이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무래도 별 소득이 없을 듯 싶어서 요즘 카페가 하도 많아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외국 나가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왔고 커피 국제대회에서도 수상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카페를 차려보고 싶다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다고 고민하는 눈치더라고. 이참에 그 사람이 여기에 카페를 차리면 어떨까 싶어서.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쭉 지켜봤는데 성실하고 호탕한 얘 딱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야. 실력도 그만큼 있고. 조만간 자리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얘기라도 들어보려. 네, 그럴게요. 한이가 식품회사에 다니니까 한번 물어봐도 되겠다. 관련 지식이 없는 우리보단 뭘 좀 알겠지. 오, 그래도 되겠네요. 7년 후, 전화. 여보, 이번에 빈방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중개인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아, 그래?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전화 확인할 틈이 없었네. 학생이야? 아니, 할머니야.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막내가 잦은 건 아니래나 봐. 아무튼 혼자 살 거라고 하더라고. 할머니? 의외네. 보증금이랑 월세만 꼬박꼬박 내면 상관은 없지. 그렇긴 하지. 여보 바쁘면 내가 부동산 갈까? 그래주면 고맙지. 일이 너무 정신이 없네. 승진하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늘도 그럼 늦게 오려나? 아니, 아니. 오늘은 정시 퇴근하려고. 오늘 우리 둘 결혼기념일이잖아. 잊지 않고 있었구나. 사실 요새 정신없어 보이길래 잊은 줄 알았어. 오늘이 10주년인데 어떻게 잊어. 당연히 기억해야지. 제일 중요한 날인데. 감동인데. 응. 사실 식당을 예약해놓긴 했거든. 당신 바쁘면 취소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잘 됐다. 그럼 내가 식당 주소 링크 보내놓을 테니까 퇴근하고 바로 넘어와. 응, 그럴게. 이따 봐. 조심히 와. 식당. 여보, 결혼기념일 축하해. 여보도 축하해. 변함없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나도 마찬가지지.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 와, 여기 식당 뷰 진짜 좋다. 한강이 다 내려다 보이네. 이런 데는 어떻게 찾았대? 승철 씨가 추천해줬지. 커피를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낭만적인 곳을 꽤 많이 알고 있더라고. 아, 결혼기념일이라고 하니까 선물도 챙겨줬다? 어머, 이게 뭐야? 커피 메이커인데 국내에선 구할 수 없고 외국에서 직접 사온 거라고 하더라. 왜? 저번에 가게 휴가 쓴 날에 이탈리아 다녀왔다고 했잖아. 거기서 사온 거라고 하더라고. 이 귀한 걸 이렇게 받아도 되나? 우리 주려고 사왔다는데 뭘. 아버님 사람 보는 안목이 정말 뛰어나셔. 그 덕에 카페 손님도 많고 우리도 좋은 친구가 생겼잖아. 그니까 오피스텔 사람들도 좋아하잖아. 이렇게 좋은 카페가 아래층에 딱 있어서 분위기도 살고 맛있는 커피 바로 마실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맞아. 그리고 대학가 근처라 학생들도 공부하러 많이 오더라고. 이따가 가는 길에 승철 씨 만나면 고맙다고 해야겠네. 여기 치즈케이크 맛있다는데 그거 몇 조각 포장해서 갖다 줄까? 그럼 되겠다. 아, 계약은 어떻게 됐어? 안 그래도 말해주려고 했어. 직접 얼굴 봤는데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아들이 검사라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뭐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걱정이 덜한 건 있더라고. 아무래도 저번에 받은 할아버진 월세를 몇 번 못 내서 곤란했었잖아. 그렇게 직업 빵빵한 아들이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지 않겠어? 뭐 단언할 순 없겠지만 그럴 확률이 크지? 그래서 계약은 한 거지? 오늘 보증금 받았고 다음 주에 들어올 예정이라나 봐. 살림도 별로 없다고 하던데. 그때 한번 얼굴 보면 되겠네. 그래도 세입자인데 얼굴 한 번도 못 보는 건 그렇잖아? 그래, 그게 아무래도 낫지. 고마워, 이렇게 신경 써줘서. 당신도 회사 다니는 건 마찬가지인데. 당신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한가하니까 그런 거지. 서로 돕고 사는 게 부부 아니겠어? 그래도. 너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승진도 한 거고. 에이, 다 당신이 능력이 좋아서 승진한 거지. 아, 스카우트 제의는 생각해봤어? 꽤 괜찮은 조건이었잖아.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여기 있으려고. 한 회사 오래 다니는 거 요즘엔 그다지 이득이 아니라고도 하지만 난 이 회사가 좋거든.
고시 공부 포기하고 언급결에 들어온 회사긴 하지만 사람들도 다 좋고 내 능력 펼치기에도 좋거든. 나도 모르게 애정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 회사도 나 믿고 조기에 부장으로 승진시켜줬는데 바로 배신 때리기도 그렇잖아. 그렇긴 하지. 연봉 높은 게 모두의 수라고 당신이 열정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회사란 게 중요하지. 난 찬성이야. 역시 당신이랑 난 가치관이 잘 맞아. 그래서 대화하기도 좋고 나도 좋은 걸. 스테이크 시켰다. 얼른 먹자. 여기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대. 그래? 한번 먹어봐야겠다. 2달 후, 집. 여보, 저번에 새로 들어온 집 말이야. 월세가 아직 입금이 안 됐는데. 정말? 번번이 이러는 건 곤란한데. 저번 달 월세도 못 내서 이번에 한꺼번에 낸다고 했잖아. 그니까 말이야. 하루 이틀 밀리는 건 까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 기다려 봤는데 지금 일주일이나 지났잖아. 내가 전화해볼까? 아니야. 어차피 얼굴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내가 가서 말해볼게. 할머니 주로 집에 계신다고 했지? 그런다고 하시던데. 알았어. 주스라도 챙겨 들고 가봐야겠다. 그래, 그러든가. 다음날, 오피스텔. 실례하겠습니다. 정순례 씨 집에 계신가요? 예, 누구세요? 저 건물주인데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니? 나경이 아니니? 여기에 이사 온 할머니라는 사람이. 그래, 나다. 이게 무슨 인연이니? 오랜만에 보는데도 딱 알아보겠구나. 넌 늙질 않았구나. 근데, 너가 여기 건물주야? 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사람 이름 모른다더니 이렇게 건물주가 돼서 나타날 줄이야. 정말 반갑구나. 이럴 게 아니라 들어오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나누고. 아니요, 제가 좀 바빠서요. 다름이 아니라 월세가 2달치나 밀려 있어서 직접 와본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밀리면 곤란하거든요. 언제까지 납부가 가능하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매정하게 왜 그러니? 일단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니까. 저도 바빠서요. 웬만하면 이번 주까지 저번 달 월세랑 해서 납부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밀리면 안 돼요.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것까지 들을 필요는 없고요. 돈만 제때 주세요. 그럼 이번 주까지 납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을게요. 나경아,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1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네. 그땐 싹싹한 맛이라도 있었는데 어쩜 저렇게 냉정하게 바뀌었는지. 그나저나 그렇게 평범했던 애가 무슨 수로 건물주가 됐대? 부자인 남편을 잡았나? 그때 아들이랑 마련해준 집이 뭐가 생겼던 건가? 집. 얘기는 잘하고 왔어. 뭐라 그러셔? 이번 주까지 납부하는 걸로 말하고 왔어. 주스를 그대로 들고 왔네? 안 갖다 드렸어? 사실 아는 사람이더라고. 정말?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예전에 나 파혼했다 그랬었지? 그때 결혼한 달 앞두고 부잣집 여자랑 만난다고 나 차버린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 어, 어, 그 사람 엄마야. 진짜? 근데 왜 여기서 혼자 산대? 그렇게 무리해서 파혼시켜서 부잣집 여자랑 결혼시켰으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 사정이 있겠지. 나한테 그렇게 대해놓고 이제 와서 너무 반갑다고 얘기 좀 하자고 살갑게 구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그냥 돈이나 빨리 주라고 하고 나왔어. 계약할 때 내가 직접 갔어야 됐는데 그럼 이렇게 마주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와, 어떻게 이렇게 만나? 내 말이. 이제 내 얼굴도 확인했겠다. 이거 빌미를 잡고 월세 제대로 안 낼까 봐 그게 걱정이지.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단 말이야. 두고 보고 계속 안 낸다 싶으면 보증금에서 까거나 나가라고 해야지. 더군다나 당신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인데 제대로 처리해야지. 안 그래? 그렇긴 하지.
그래도 그 사람 마주하기 싫으면 나한테 맡겨. 보기 싫은 사람 최대한 안 보는 게 낫지. 정말? 그래주면 고맙고. 나도 그런 사람 우리 건물에 들어와 사는 거 싫어. 그리고 다른 세입자들은 뭐 사정이 없어서 제때에 월세를 주는 줄 아나? 그건 엄연히 지켜야 되는 거잖아. 이번 주에도 월세 안 들어오면 내가 단단히 일러줄 테니까 당신 너무 걱정 마. 고마워, 여보.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여보한테 미안한 일인데. 괜히 말 안 했다가 나중에 알려지면 여보도 속상할 것 같아서. 다 지난 일인데 뭘. 나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 마. 이젠 그냥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일 뿐인 거지. 10년이나 더 지난 일 아니야? 맞아. 이젠 완전 남남이지. 일주일 후 전화. 여보, 돈 아직 안 들어왔네. 혹시 대신 가서 말 좀 해줄 수 있어? 바쁘면 내가 이따 들르고. 전화를 안 받네. 아니야. 나도 마침 그 근처로 출장 가니까 간 김에 잠깐 들르지 뭐. 돈을 좀 제때 내지. 신경 쓰이게 왜 이러나 모르겠어. 내가 잘 얘기해볼게. 당신 너무 신경 쓰지 마. 고마워. 오피스텔. 할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에휴, 밥 먹는데 누구야? 그때 그 계약했을 때 나온 양반 아니야? 예, 월세 저번 주에 안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약속 번번이 어기시면 곤란하죠. 저희도 이거 생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아, 내가 깜빡했네. 그럼 혹시 건물주 남편 되시나? 네, 건물주한테 연락받아서 직접 온 거예요. 빨리 납부해 주세요. 계약서까지 작성해두고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건물주랑 친한 사이거든. 내가 사실 어려운 사정이 있어. 나라에서 돈 지원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 나도 누구한테 민폐 끼치는 거 정말 안 좋아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런저런 사정 봐드릴 이유 없고요. 돈만 제대로 납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이런 데 사시면 안 되죠. 오늘까지 납부하세요. 오늘은 너무 촉박하지. 갑자기 100만 원이 어디서 나와?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이죠. 전지세도 안 내셨잖아요. 참. 그랬지? 기간을 좀 늘려주면 안 될까? 내가 아들놈한테 연락을 하긴 했는데 영 받지를 않네. 아니요, 더 이상은 불가하고요. 안 내시면 당장 전기도 끊어버릴 거고 보증금에서 깔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 보증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월세를 까? 그리고 내가 월세 몇 달 안 낸다고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건물주란 양반이 이렇게 짜게 굴어도 돼? 이렇게 힘없는 노인네한테 전기 끊는다 협박해도 되는 거냐고. 제가 괜히 그래요. 할머니가 월세를 안 내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암튼 오늘까지 110만 원 당장 입금하세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참, 부부가 쌍으로 매정하네. 전화. 여보세요? 그래, 나다. 어쩜 이렇게 매정하니? 내가 다 사정이 있어서 월세를 못 낸 거지. 일부러 안 냈을까봐? 이미 사정 많이 봐드렸잖아요. 오늘까지 납부 안 하시면 바로 조치 취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형편이 안 되면 방을 빼시든가요. 이게 어딜 어른한테 그런 소리. 내가 네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해? 그 시어머니 자리 당신이 포기했잖아. 나보고 돈 없다고 꺼지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일 뻔했다 그런 말을 우는애. 그리고 그렇게 부잣집 며느리 들인다고 난리를 치더니 왜 월세 50만 원 하는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월세도 못 내고 살아? 나도 안 그래도 후회하고 있었어. 그 여자 집이 그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내가 너라도 드렸겠지. 암튼 사기꾼 여자를 만나서 우리 지혁이만 손해를 봤지 뭐니. 지금도 지 마누라 빚 갚아주느라 뼈 빠지게 일한 돈 다 갖다 바치고 있어. 이게 무슨 팔자야. 내가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나저나 난 남편을 잘 만났나 보다. 네가 어떻게 건물주가 돼서 나타나니? 그렇게 대단한 여자라고 자랑질을 하더니 결국엔 그렇게 됐나 보네. 그리고 이거 당신이 나한테 위로금으로 넘긴 집 판돈으로 산 건물이야. 뭐
어머니 당신 돈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당신 덕이라 할 순 없겠지. 그 집이 이후에 5배나 뛰었단 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 덕에 건물주도 됐지. 파혼한 게 내 인생의 기회였지 뭐야? 뭐? 그 집이 그렇게나 올랐다고? 그럼 결국엔 우리 돈으로 건물주가 됐다는 거야? 아니지. 당신이 터무니없는 욕심으로 내가 건물주가 된 거지.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자면 그 집 절반 값은 우리 부모님이 대줬잖아.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당신 돈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는 생각 하지 마. 그 뒤에 공부해서 부동산 투자한 게 잘 돼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건 내 순수한 노력으로 된 거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파혼 안 하고 그 집에서 신혼살림 꾸리며 살았음 이 건물이 우리 지옥이 있게 됐을 텐데. 그럼 내가 궁상맞게 살지도 않았을 거고. 이제야 후회가 되나 보지? 하지만 어쩌나. 난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드는데.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알아서 빠져주는 바람에 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을 얻었거든? 그래서 참 고마워. 그 중매쟁이 말만 아니었어도 우리 지영이가 평생 빚 갚을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는 이제 그만하고 월세나 내놔. 솔직히 맘 같아선 당장 방 빼서 나가려고 하고 싶지만 계약이 1년까지니 별 수 없지. 법은 지키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월세 꼬박꼬박 내서 얼굴 볼 일 없게 하라고. 아까 사정 말했잖니. 돈이 없다고. 나도 다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하는 입장이고 지혁이한테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데 지혁이가 요즘 어려운 모양인지 통 연락도 안 되고 돈도 안 보내준다니까. 그래도 곧 연락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면 내가 바로 입금하마. 우리가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 정도 사정은 좀 봐줄 수 있지 않아? 넌 돈도 많잖니. 내가 그 궁상맞은 사정까지 알 필요는 없고. 다른 세입자들은 사정이 있어도 기한 지켜서 월세 잘 맞네. 내가 당신이라고 봐줄 이유는 없잖아. 뭐 좋은 인연도 아니었고. 오늘까지 안 내면 원칙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나경아, 그러지 말고 좀 봐줘. 응? 그래도 우리 한때는 사이 좋아하잖아. 내가 해주는 밥도 좋아했잖아. 이럴 게 아니라 들어와서 밥이라도 먹고 갈래? 너가 좋아했던 김치찌개 내가 끓여줄게. 어? 그깟 냄새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지도 않아. 난 그 이후로 김치찌개 입에도 대지 않았어. 난 돈만 들어오면 되니까 얼른 돈 마련해서 입금해. 거기 좀 서봐. 뭐가 그리 급하다고. 어쩜 저렇게 사람이 독하게 변했어. 예전엔 조금만 달래도 살살 넘어오던 애가 있는 놈이 더하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어쩜 저렇게 귀엽고 월세를 받으려고 해? 다음날 전화. 예.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물도 안 나오고. 말했잖아. 제때 입금 안 하면 전기고 물이고 다 끊어버린다고. 보증금 1,000에서 월세도 갔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어쩜 이렇게 바로. 시간을 좀 주라고 했잖아. 1,000만 원 그건 내 전 재산인데 거기서 돈을 까면 어떡하라고. 그니까 제때 입금을 하라고. 관리비 입금 될 때까지 전기랑 물 안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어떻게 살라고? 나 얼마 전에 다리 수술해서 보일러가 안 들어오면 다리 시려서 잠을 못 잤는데. 그건 당신 사정이고. 돈을 제대로 주면 이런 일도 없는 거 아니야. 그때는 착하기라도 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니? 솔직히 나 덕분에 네가 이렇게 팔자가 핀 거 아니야. 팔자 피겠다고 아들 뒷바라지한 나를 버린 건 당신이야. 일이 바빠서 전화 오래 못하니까 입금이나 빨리 해.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나야. 우리 엄마 이사간 오피스텔 건물주가 너라며. 그새 많이 출세했다. 다신 연락하지 말라면서 왜 전화질이야? 그새 성격이 사나워졌다던데 정말이네. 오랜만인데 인사라도 좀 하지. 우리가 안부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잖아. 용건만 간단히 말해. 나 바빠.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 월세 2달째 밀렸고 관리비 안 내서 집에 수도랑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괜히 그래. 돈을 안 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사정이 있어서 그래. 사실
갚을 빚이 많아서 내 월급이 모조리 거기에 들어가거든. 어머니 생활비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 주고 있는 형편이고. 어머니 나라에서 주는 30만 원으로 간신히 생활하시는데 어떻게 그 와중에 월세를 내? 관리비도 그렇고. 우리가 영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한때 사랑했던 사이인데 그 정도 사정은 봐줄 수 있지 않아?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준 집으로 너가 건물주가 된 거라며. 그럼 완전히 악연도 아닌 거잖아. 언젠 이거 먹고 떨어지란 식으로 줬으면서 이제야 내가 그것 때문에 건물주 됐으니까 덕을 부려는 거야? 어이가 없네. 그리고 사랑했던 사이? 네 입으로 사랑했던 사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야, 사랑했던 사이에 부잣집 여자랑 만나겠다고 버리는 게 가능한 얘기냐?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낫지. 그게 더 정직한 답이기도 하고. 그땐 어쩔 수 없었잖아. 나도 그 여자가 정말 집안 빵빵하고 돈 많은 여잔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파산 위기더라고. 내가 단단히 속은 거고. 그때 너 버린 죗값을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 거야. 나도 벌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 다 네 욕심이 초래한 결과지. 그리고 벌을 줘도 내가 줘야지. 왜 네 혼자 받아놓고 이제 와서 원망하지 말래? 이기적인 건 여전하구나. 10년도 더 된 일을 이제 와서 싸우는 것도 지겹지 않냐? 어차피 지난 일이고 넌 더 잘 됐잖아. 그니까 좀 넓은 아량으로 우리 엄마 좀 봐줘. 내가 돈 생기는 대로 바로 밀린 월세 갚을게. 전기랑 수도도 좀 들어오게 하고. 그걸 끊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살려는 거야? 내가 네 와이프 빚 갚고 남은 돈 생길 때까지 기다릴 아량은 없거든? 그게 대체 언제일지도 모르겠고. 난 충분히 기다려줬고 사정 봐줬으니까 이젠 원칙대로 할 거야. 네 엄마가 그렇게 걱정되면 돈부터 입금하든가. 엄마 생각하는 건 여전히 끔찍할 거 아니야? 정말 끝까지 너무한다. 너무한 건 너야. 이만 끊어. 전화. 응, 그래. 어떻게 됐니? 네가 말하니까 좀 듣지? 그래도 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잔데. 어림도 없어요. 꼼짝도 안 하던데요. 10년 사이에 성격이 왜 그렇게 변한 건지. 어머, 너한테도 그래? 그럼 어쩐대니? 당장 옮길 집도 없고. 꼼짝없이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월세는 없고. 보증금에서 깐다고 하는데 너도 알잖니? 그 돈 내 전재산인 거. 정말 돈 없어? 월급날 그저께였잖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있었으면 진작 보냈죠. 나도 당장 밥 먹을 돈 없어요. 직장 동료들 다 비싼 데서 점심 먹자고 하는데 저만 다이어트 한다고 뻥치고 점심 굶고 있다고요. 검사식이나 돼서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성질 나는데요. 그나마 남은 돈은 그 여자 카드값으로 나갔고요. 집 망한 지가 한참인데 아직도 옛날에 돈 쓰던 버릇 못 고쳐서 명품백을 하나 사왔더라고요. 처음으로 사람한테 살인 충동 느꼈다니까요. 아? 그 와중에 명품백을 질러? 어쩜 그렇게 개념이 없을 수가 있니? 내 말이요. 아, 그니까 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여자를 소개시켜줘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냥 나경이랑 결혼해서 지금쯤 건물주 돼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니? 나도 중매쟁이가 하도 괜찮은 여자라고 자랑을 하길래 솔깃해서 그런 거지.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니?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봤어야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거예요. 알아요? 이제 와서 내 탓을 한다고? 너도 내 말 들었을 때 얼씨구나 파혼했잖니?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죠. 진짜 저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엄마 수술비 더 이상 못 대주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나 다리 수술해서 돈 못 버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늙은 엄마를 이렇게 방치해? 엄마고 뭐고 나부터 살아야죠. 암튼 더 이상 돈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만 끊어요. 뭐? 지우가. 지우가. 이제 자식 눈까지 날 버리네.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휴,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나경이랑 결혼시킬 걸. 그랬으면 지금쯤 대접받으면서 팔자 좋게 여행이나 다니고 있었을 텐데. 억울해. 억울해서 살 수가 없네. 한 달 뒤. 그 뒤로 관리비는커녕 월세도 당연히 못 받았어요.
사실 보증금에서 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별 타격은 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도 더 이상 수도랑 전기 없는 곳에서 살긴 버거웠던지 고시원으로 이사를 갔고요. 밀린 월세 제외하고 돈 주는 걸로 그렇게 관계가 정리됐죠. 저도 부딪히는 일 없어서 편해졌고요. 끝까지 그 여자는 옛날 이야기 운운하면서 좀 봐주라고 했지만 옛날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본인이 불리한 처지가 된다는 걸 몰랐나 봐요. 그 얘기 꺼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암튼 그때 이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고시원으로 간다고 했으니 거기서 남은 돈 가지고 어떻게든 살겠죠? 다행히 제 오피스텔에도 새 입주자가 바로 들어왔고요. 덕분에 저랑 제 남편은 걱정을 덜어놓고 각자 일에 충실하면서 살고 있어요. 서로 도움이 필요한 건 도와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하면서요. 앞으로도 이 남자라면 평생 행복하고 무난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